이제 컨주게이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이제 앞에서 흔히 봤던 이러한 꼴들입니다. 그러니까 tg라는 함수를 이제 x에서 gx, g 인버스로 가는 이러한 그 g에서 g로 가는 그 아이소모피즘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이소모피즘인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제 컨주게이트라는 것을 정리를 해볼 것인데, 그 x랑 y인 g에 대해서 어떤 g가 존재해서 tgx가, 그러니까 이게 tgx 이라고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tgx가 y이면은 이러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럴 때 이제 x와 y가 컨주게이트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제 x랑 y가 g 원소여도 되지만은 이제 뭐 그게 아니라 x랑 y를 이제 뭐 g 서브셋으로 한 다음에 이제 대충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면은 두 서브셋이 이제 컨주게이트이다 라던가, 아니면은 그 h 뭐 k가 둘 다 이제 서브그룹일 때 이제 이런 것들, 두 서브그룹이 컨주게이트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그 G 원소들 X에 대해서 이러한 이퀴밸런스 릴레이션의 컨주게이시 클래스, 각각의 클래스를 이제 컨주게이시 클래스라고 부르게 되고, X를 포함하는 컨주게이시 클래스를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래에 있는 두 운동 공간을 이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10초 뒤에 제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위의 운동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X인 G에 대해서 일단은 서브 그룹 하나를 잡아줄 것입니다. 이게 아마 보고 하시다 보면 이게 이 서브 그룹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제 ngx를 이제 xg는 gx인 g 드리시팝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서브 그룹이 되고, 이때 g라는 애가 뭐 g1 ngx 쭉쭉쭉 해서 gk ng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 x의 컨주게이시 클래스가 g1 x g1 인버스 쭉쭉 해서 gkx gk 인버스와 같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한다면은 그 x의 컨주게이시 클래스의 크기가 사실은 이제 그 k, 그러니까 그 ngx라는 이러한 서브 그룹이 인덱스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이건 이제 명백히 OG의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재밌는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S5의 모든 노멀 서브 그룹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노멀 서브 그룹이라는 건 우리는 이제 그 모든 TG에 대해서 이제 서브 그룹 H가 있는데, 모든 TG에 대해서 이게 H인 H를 이제 노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멀 서브 그룹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H가 어떤 성질을 가지냐 하면은 X가 H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그 X의 컨주게이시 클래스가 H 안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S5의 컨주게이시 클래스를 싹 다 찾을 거예요. 먼저 컨주게이시 클래스를 싹 다 찾은 다음에 얘네들끼리 적당히 더해가지고 그룹이 되겠는가를 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얘네들끼리 적당히 더해서 그룹이 되는 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theorem이 하나 있죠. 그 라그랑주의 theorem을 사용하면 이제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그마랑 타우라는 SN의 원소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의 컨주게이시 클래스를 생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1을 뭐 타우 1로 보내고 쭉 해서 n을 타우 n으로 보낸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1을 시그마 1로 보내고 쭉 해서 1을 시그마 n으로 보냅니다. 타우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타우 1을 1로 보내고 쭉 해서 타우 n을 n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합성을 하냐 하면 타우1을 넣으면 1로 가고, 그러니까 타우 1을 넣으면 1로 가고 1은 시그마 1로 가고 시그마 1은 이제 타우 시그마 1로 가기 때문에 타우 시그마 1 쭉 해서 이제 타우 n을 이제 타우 시그마 n으로 보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전부 다 타우를 해준 거죠. 그 시그마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적었을 때 이제 여기다가 전부 다 타우를 해준 것을 이제 이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컨주게이시 클래스를 찾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살펴보자면은 SN의 원소 시그마라는 애에 대해서 이제 시그마를 A1을 시그마 A1이라고 시그마 A1으로 보내고, 그렇다면 시그마 A1을 이제 시그마 A1 이걸 시그마 제곱 A1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겠죠? 쭉 해가지고 언젠가 다시 이제 N1-1번 한 거를 또다시 한번 하면 N1번 되겠죠? N1번 하면 딱 A1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걸로 모든 게 다 설명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또 더 적습니다. 이렇게 A2는 시그마 A2로 보내고 쭉 해가지고 이제 시그마 N2-1 A2 A2 여긴 이제 N2번 한 거죠. 쭉쭉쭉 해가지고 뭐 AK 시그마 AK 뭐 물론 이 중에서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시그마 A가 그냥 A다 하면 그 요 사이에 뭐 A 이런 애들도 있겠죠. 이제 뭐 잘못 적었었는데 이제 시그마 뭐 NK 121 뭐 AK 하면은 AK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이거 얘네들끼리 연산이 되나요? 라고 한다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제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나머지 애들은 그대로 보내는 이러한 애들을 생각을 하면은 시그마를 항상 이런 식으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사이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B1, B2, BN 이런 식으로 적었다. in 뭐 SM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거꾸로 쓰는 게 뭐 좀 더 여기선 좋을 것 같은데 SN 이렇게 적으면 이제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B1을 넣으면은 B2로 갑니다. B2를 넣으면은 B3로 가고 쭉 해서 BM으로 가고 뭐 BM을 넣으면은 B1으로 가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i에 대해서 그 bi가 아닌 g에 대해서는 g보다는 뭐 다른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c에 대해서는 c는 c로 보내는 이러한 sn의 원소를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모든 시그마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m 사이클 이런 식으로 불러줄 것인데 모든 것은 이제 사이클들의 합성으로 분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시그마란 사이클을 제가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A11 해가지고 A1 N1 그 시그마라는 애가 이거랑 같다 해서 시그마 그리고 얘네들끼리는 전부 다 디스조인트하게
디스조인트 하다는 거는 이제 얘네들끼리 겹치지 않는다는 거죠. 얘네들끼리 전부 다 겹치지 않도록. K1에서 KNK. 그리고 뭐, 당연히, 이렇게 분해를 했다 치면 N1 플러스 NK는 그 N이 돼야 되겠죠? 그 뭐지? 혹시나 그 시그마 A가 있다고 치면 그냥 A 이렇게 적으면 A를 A로 보내는 이러한 애들로 치면은 이제 완전히 분해를 시킬 수가 있겠죠? 항상. 그렇다면은 타우 시그마 타우 인버스는 뭐냐? 라고 한다면 이제 전부 다 이제 타우를 씌워준 겁니다. 그냥. 그렇다면은 그 시그마랑 시그마 프라임이 그 컨주게이트일 필요충분 조건이 무엇일까요? 이 필요충분 조건은 지금 보면은 만약에 이거 두 개 컨주게이트 하다면은 그 지금 위에 게 N1 사이클, N2 사이클 해가지고 NK 사이클로 분해가 된다면은 얘도 N1 사이클, N2 사이클에서 NK 사이클로 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스조인트한 사이클들끼리는 이제 커뮤트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두 개의 그 구성이 같은, 그러니까 이 사이클들 구성이 같은 두 이러한 그 원소가 있다고 치면은 이제 이런 거 두 개가 이제 N1 그러니까 N1 사이클, NK 사이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성만 같으면 항상 컨주게이트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항상 컨주게이트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타우라는 애를 그냥 A11을 B11으로 해가지고 A1N을 B1N으로 하고 쭉 해가지고 AKNK는 여기 잘못 썼는데 BKNK 이도록 이제 타워를 잡아주기만 하면은 이게 딱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컨주게이시 클래 각각의 컨주게이시 클래스인 SN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면은 N을 N1 플러스 NK 이런 식으로 자연수들의 합으로 순서를 무시한 자연수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각각의 경우에 이제 각각의 컨주게이시 클래스가 대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S5를 살펴볼 거니까 5는 그냥 5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이 경우는 그 5 사이클들 그러니까 뭐 1, 2, 3, 4, 5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들어있겠죠? 뭐 1, 3, 2, 4, 5 이런 것도 들어있을 거고 얘네들의 클래스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개수는 뭐 4팩 해가지고 24개가 있겠죠. 이 컨주게이시 클래스는 크기가 24겠죠. 그리고 다음에 4 플러스 1인데 이 경우는 이제 뭐 그 1, 2, 3, 4 하고 5 이런 얘를 포함하고 있는 컨주게이시 클래스일 겁니다. 이거의 개수를 세우면 뭐 5 곱하기 3 팩토리얼 해가지고 30개. 다음은 이제 5는 3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얘는 1, 2, 3, 4, 5를 포함하는 컨주게이시 클래스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그리고 참고로 얘는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3 플러스 그래가지고 이제 뭐 3 플러스 2를 하나 2 플러스 3을 하나 얘랑 나타내는 컨주게이시 클래스는 어차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순서를 무시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는 뭐 10 곱하기 2 팩토리얼 해가지고 뭐 20개가 있겠네요. 요 안에는 5는 3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 1, 2, 3, 4, 5 뭐 이런 애를 포함하는 컨주게이시 클래스일 거고 뭐 10 곱하기 얘도 2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뭐 20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음은 그냥 5, 2 플러스 2 플러스 1 해가지고 뭐 10 곱하기 3 곱하기 뭐
2분의 1 하면 뭐 15개가 있겠네요. 이게 뭐 1, 2, 3, 4, 5 이런 애들이 있는 곳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는 2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은 뭐 1, 2, 3, 4, 5 이런 애가 있는 것일 것이고, 그냥 얘는 뭐 10개가 있겠네요, 바로.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5는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얘는 이제 1, 2, 3, 4, 5라는 그냥 아이덴티티 하나만 들어있는 컨주게이트 클래스라서 한 개가 있게 됩니다. 뭐 총 합치면 이제 120개라는 사실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노멀 서브 그룹은 이제 컨주게이트 클래스를 완전히 포함하거나 완전히 포함하지 않거나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더해가지고 120의 약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20의 약수들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쭉 확인을 해볼게요. 약수를 쭉 나열을 해보면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뭐 얘는 그냥 당연히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일 것이고, 2는 안 되고 뭐 3 안 되고 4 안 되고 5 안 되고 6 안 되고 8 안 되고, 10은 이제 뭐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되려면 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1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안 돼요. 1 포함하고서는 12도 못 만들죠. 뭐 15도 1 포함하고서는 못 만들고, 20도 1 포함하고서는 못 만듭니다. 24도 1 포함하고서 못 만들고, 30도 마찬가지로 못 만들어요. 그리고 뭐 40 같은 경우는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1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24하고 15 이렇게 하면은 40 되겠네요. 일단 40 후보가 있습니다. 일단 적어 놓을게요. 1은 이거 하나뿐이고, 이건 오케이 바로. 40은 이게 지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룹이 되는지는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 친구하고 60은 뭐 되겠네요. 1하고 24하고 15에다가 20 또는 20 하면 되니까, 이제 60은 1 플러스 15 플러스 24 플러스 20. 근데 이 20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계산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120은 당연히 전체 있을 것이고, 이거는 이제 딱 정해졌으니까 동그라미 치고, 40, 60 저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뭐 노가다를 띄워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40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이제 얘랑 얘랑 얘를 선택을 한 건데, 뭐 곱해보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보이겠죠? 해가지고 그 여기에 들어가 있는 얘랑 이제 얘랑 연산을 해보면은 이제 이게 2, 4, 5가 나와가지고, 2, 4, 5는 지금 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닫혀있지가 않아서 얘는 안 됩니다.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60에서 3 플러스 2를 선택을 한 경우를 먼저 해볼게요. 3 플러스 2를 선택을 한 경우. 저 경우를 이제 먼저 살펴보면은, 이제 3 플러스 2 안에 있는 이 친구랑 24 안에 있는 이 친구랑 연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제 1, 3, 5,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가지고, 얘는 이제 요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클로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얘랑 그 다음에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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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되냐? 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사실 실제로 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그 A, B 있잖아요. A, B들로 싹 다 나눴을 때 얘네들은 이제 짝수계의 이러한 투 사이클들, 그러니까 디스조인트 할 필요는 없이
디스조인트 할 필요 없이 투사이클들의 짝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고 얘들 홀수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이게 홀 짝성이 보존된다는 얘기를 실제로 증명할 수가 있고 좀 이따가 증명할 예정인데 아무튼 노가다를 뛰시면 이게 실제로 서브그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저희는 이거를 A5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5의 서브그룹은 E랑 A5랑 S5 이렇게 세 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컨주게이시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이제 컨주게이시를 다루면서 자주 쓰는 노테이션들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ngx라는 애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 서브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s는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서브그룹이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된다면 이건 이제 노멀라이저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S에 대해서 센트럴라이저라는 애를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건 모든 X인 S에 대해서 XG는 GX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센트럴라이저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이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S를 이제 사실 이거를 이제 X로 넣어주게 되면은 사실은 이거 두 개는 혼용해서 많이 쓰긴 하는데 원소 이거 하나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는 노멀라이저랑 센트럴라이저랑 똑같아가지고 이 경우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사실 S 자리에 그 서브 그룹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G 서브 그룹 뭐 H에 대해서 NGH 그 다음에 CGH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다루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ZG라는 애는 G인 G에 대해서 이제 XG는 GX for R X인 G인데 이 그룹은 진짜 많이 보게 되다가 이제 나중에 되면은 사실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센터 프리인 경우 그러니까 ZG가 E인 이러한 G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그 센터 프리인 경우를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아무튼 ZG도 굉장히 중요한 친구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이제 뭐 컨주게이시랑 관련된 이러한 그 자주 나오는 서브 그룹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증명을 했듯이 그 컨주게이시 클래스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OG라는 애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이걸 다 더해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ZG가 뭘까요? ZG라는 애들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그 클래스의 크기가 1인 X인 G들의 그 셋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 1인 애들 다 모았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이제 그 클래스 크기가 그러니까 G랑 NG랑 다른 애들에 대한 클래스만 모으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OG는 이런 꼴의 형태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약수배수 관계를 따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카운팅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꽤나 쓰임새 있는 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래 있는 세 가지의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 10초 뒤에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이 식에 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이제 OG의 OG가 Pn승이랬어요. 그리고 얘네들 있잖아요. 지금 G랑 NG, X랑 같지 않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P 배수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P 배수고 얘도 P 배수니까 얘 P 배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ZG가 그 P 배수이기 때문에 그냥 OG가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OG가 P 배수이면은 그 OA는 P인 A가 존재함을 보여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제가 그 제 맨 앞에 그 제일 처음 나온 운동감 물음표였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뭐지 나중에 제가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2번을 풀기 전에 앞에서 제가 넘겼던 문제가 하나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이 친구인데 그 오더가 p 제곱인 모든 굴비 아벨리안이 보이시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더 p 제곱짜리 굴 g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zg라는 게 그 오더 오브 zg가 p 제곱일 수도 있고 p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증명하고 싶은 거는 지금 zg 오더가 p 제곱이라면은 zg가 g고 zg는 아벨리안이니까 그냥 위에 정의에 따라서 zg 자체는 아벨리안이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p 제곱임을 보이고 싶다. 그냥 p가 안 된다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건데 이제 그 만약에 OZG가 P라면은 G인 G 빼기 ZG가 에 대해서 이제 NGG라는 애가 ZG를 완벽히 포함해야 되겠죠? 근데 같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G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얘가 오더가 P고 얘가 오더가 P 제곱이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P랑 못 같으니까 얘 P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NGG는 G for G인 G 빼기 ZG가 G이기 때문에 그리고 G는 ZG에 대해서도 이건 성립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ZG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걸로 바로 끝났습니다. 지금 ZG 밖에 있는 애 G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요거 때문에 G가 ZG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거로 얘 모순이 생겨가지고 지금 바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고 P 제곱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벨리안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도 해결했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면 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귀류법을 쓸 겁니다. 귀류법인데 그 수학적 귀납법 비슷한 귀류법을 쓸 거예요. 이제 G를 최소 오더의 반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ZG가 아벨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P가 OZG를 나눈다면은 요 안에 이제 오더 P짜리 원소가 존재하게 돼서 G 안에 오더 P짜리 원소가 있을 거예요. 반례라고 했으니까 이럴 순 없죠. 그래가지고 P의 배수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말이 그리고 이제 어떤 P such that NG, X, G에 대해서 이 말은 이제 X는 ZG 원소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에 대해서 이제 P, O, NG, X 이어야 한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클래스 펑션을 생각을 할 때 얘가 얘가 p 배수라고 했어요.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얘가 p 배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p 배수가 아닌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걔네 중에서 p 배수가 아닌 어떤 어떤 이러한 x가 있는데 이러한 x에 대해서 얘가 p 배수니까 얘가 p를 가지는 만큼 얘도 p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얘도 결국엔 p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야만 한다.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ng가 g 프로퍼 서브그룹이잖아요. 근데 지금 ng가 만약에 OA는 P인 A를 가져요. 가지면은 이제 A가 G 원소니까 지금 모순이죠? 반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NG가 만약에 이러한 걸 가지지 않아요. 그럼 얘도 P의 배수기 때문에 얘가 최소성의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성의 모순이라서 결국에는 그냥 모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맨 앞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렇게 2번도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것도 이제 저희가 앞에서 넘겼던 친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괜히 앞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 안 하고 넘어간 것을 이제 다시 보자면 이 질문이 지금 방금 해결이 됐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이 질문이 저희가 피니트 아벨리안 그룹의 펀더멘탈 티어럼을 증명함으로써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이제 이 문제를 풀면 해결이 될 예정인 질문이죠. 그 다음에는 아마도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풀면 앞에서 던진 것들이 이제 뭐 다 해소가 되는 것인데 풀어보자면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일단 n은 1일 때는 2번 문제에 의해서 OK이다. 그 다음에 n은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할게요. for all 오더가 pk승의 배수인 이때 pk 플러스 1 OG 그리고 그러니까 k 플러스 1에서 성립하지 않는 최소 오더의 인 반리의 g를 잡을게요. 최소 오더의 반리의 g를 잡은 다음에 이러한 g는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케이스 1 해서 이제 zg가 p 배수라면은 이제 이때 zg의 오더 p의 서브그룹 n이 있겠죠? 그리고 n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n의 각 원소가 zg 안에 들어있고 zg 정의에 따라서 이게 성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zg 정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퍼 n은 이제 앞에서 n은 k일 때 성립을 가정했으니까 얘가 오더 pk짜리의 서브그룹 h바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캐노니컬한 호모르피즘 G에서 G퍼 N을 생각을 하고 여기에 H바짜리 얘가 PK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응되는 어떤 이러한 N은 얘가 오더 PK 플러스 1승짜리 G의 서브그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얘 존재하기 때문에 반리라고 했으니까 모순입니다. 케이스 2는 이제 P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본다면 이제 앞에서 클래스 이걸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가 p 배수고 얘가 p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 중에서 p가 p 배수가 아닌 것이 존재하고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이게 p 배수다. 그러니까 이걸 적어주면 for some x that ngx g에 대해 pk 플러스 1승인 ngx이다. 그러니까 그 얘가 pk 플러스 1승인데 그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가 pk 플러스 1승 p를 k 플러스 한 개나 가지는데 얘가 p를 k 플러스 한 개까지 가져주지 않으면 얘가 p 배수여 버리니까 p 배수가 아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성립을 해야겠죠. 오더가. 그러면은 이제 그 최소성에 의해서 이제 모순이 된다. 그러니까 ng가 그 이니까 얘가 지금 얘보다 오더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G의 최소성에 의해서 얘가 그 오더 pk 플러스 1짜리 그 서브 그룹을 가져야 될 건데 이 서브 그룹은 G의 서브 그룹이기도 하니까 모순이다. 그래서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가정하면 안 되니까 n은 k일 때 성립하면 n은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다음 명제가 증명이 되었습니다.